조선시대 어느 고을,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되어 내려온. 그는 자신의 지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을에 도착한 첫날부터 사또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확실히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관청문을 드나드는 백성들에게 그의 말투는 언제나 거칠고 명령조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법이 이러하니 규정이 이러하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법이며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관청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들지 못했고 혹시라도 그의 눈에 띄지 않을까 몸을 사리며 지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이번 사또는 정말 무섭소. 한번 눈 밖에 나면 끝이라던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개만 숙이는 게 상책이요. 권력의 그늘 아래 고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관청에 불려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신분도 아니었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으나 사또는 사소한 일을 문제 삼아 그를 추궁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게. 괜히 말대꾸했다가 화만 커질 거야. 벼슬아치와 말다툼을 하면 백성이 이길 수 없어. 그냥 참는 게 상책이네. 조선 사회에서 벼슬아치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권력 앞에서는 입을 닫는 것이 백성의 처세술이었습니다. 관청에 들어선 백성 앞에서 사또는 위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높은 단상에 앉아 백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단정적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내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사또는 법 조항과 관청의 권위를 내세우며 백성을 몰아붙였습니다. 백성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주변의 아전들과 구경꾼들도 이번 일은 백성이 손해를 보고 끝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또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반박도 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사또의 말 속에서 모순되는 지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드디어 사또가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가 판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때 백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관청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또가 내세운 법과 명분을 그대로 받아 되돌려주는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말은 공손했으며 예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사또가 주장한 규정을 끝까지 적용하면 오히려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사또의 판단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사또께서 말씀하신 그 법 조항을 끝까지 따른다면 백성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사또가 따르겠다고 한 법의 취지와 실제 상황이 맞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운 논리가 역으로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관청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전들과 구경꾼들은 백성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권위를 내세워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맴돌았습니다. 첫째, 백성의 말을 부정하면
자신이 앞서 강조했던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됩니다. 법이 절대적이라고 외쳤던 자신의 말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백성의 말을 인정하면 백성을 처벌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청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 것은 사또라는 것을. 결국 사또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백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응가거라.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백성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백성은 공손히 절을 하고 관청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하구만. 말 한마디로 사또를 이기다니. 법을 법으로 되받아쳤어. 정말 기막힌 기지야. 관청 밖으로 나온 백성은 여전히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힘이나 권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과 이치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이 일은 곧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힘없던 백성이 벼슬아치를 이겼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통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그 양반, 정말 대단하지 않소? 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또를 법으로 꺾었다니. 우리가 다 무력한 존재만은 아니구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도 완전히 무력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백성은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벼슬아치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힘과 신분이 아닌 말과 이치로 상황을 바꿨다는 점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올바른 말 한마디가 거대한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백성이라 해서 언제나 무력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선시대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기를. 정의와 이치가 권력보다 강할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